안녕하세요. 독일어 신문 읽어준 남자 독신남입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음악 시장이 지금 방탄소년단의 팬클럽 아미를 보며 느끼는 점은 조금 황당하다는 느낌일 겁니다. 어쩌면 이들이 주류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있는 듯 보일 수도 있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들이 무시받았다 느낄 틈도 없이 아미가 디지털 세상에 확고히 자리를 구축하고 포노사펜스로 진화하여 기존 음악 산업의 생태계가 바뀔 수 있음을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눈 깜짝할 사이 순식간에 벌어졌죠. 백인들에 의해 운영이 되었던 기존 음악 세상의 시스템을 완전히 건너뛰고 세계 최고의 스타를 탄생시킨 겁니다. 이들이 황당해하는 건 아마도 세계 대중음악의 비주류였던 아시아에서 온 영어도 못했던 7명의 소년들이 영어권에서 별이 되었다는 점이죠. 왜냐하면 이제껏 그들의 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스타의 자리로 직행했던 아티스트는 없기 때문입니다. 아미와 방탄소년단이 건너뛴 건 바로 백인 중심의 음악 산업계이며 그들이 무시했던 것은 백인 자본주의의 혜택이었습니다. 미국 사회에서 백인 중심의 대중예술 산업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미국을 통해 세계 대중문화는 거의 모두 백인이 장악하고 있고 그들의 계획에 따라 모든 대중예술 산업이 움직여왔죠. 독일 유럽 주간지 디자이트지는 이미 이런 폐단을 고발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신문은 대중예술계의 인종주의를 고발하는 내용의 기사를 2017년 8월 14일 생성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목은 블랙스타와 화이트머니였는데요. 기사의 내용은 대중문화에서 백인의 돈이 얼마나 우세한지 그리고 백인들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년 전 기사지만 이런 기사의 맥락은 미국 백인 중심 대중예술계에 대한 비판 논조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는 점에서 살펴볼만 하고요. 무엇보다 아미와 방탄소년단이 전 세계 어떤 언론들도 이제 거부할 수 없는 강자로 확고히 자리 잡은 시점이 바로 2017년을 전후로 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방탄소년단의 언론사들이 주목하기 시작할 그 시간에 과연 세계 대중음악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있게 하는 기사죠. 그런데 신문은 기사 서두 부분에서 비욘세, 르브론 제임스, 오프라 윈프리 등이 인터테인먼트 산업을 지배하고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기사의 제목과 배치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듯 보이죠. 신문은 화이트 유명인들의 얘기는 과거의 얘기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효과 등에 대해서도 신문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잠시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왜 신문은 백인이 아닌 비욘세나 오프라 윈프리 같은 사람들이 인터테인먼트 산업을 지배하고 있음에도 인종주의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일까요? 이는 바로 신문이 대중예술계의 주류를 아티스트로만 한정짓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문은 제도적인 인종주의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방탄소년단의 탄생은 이런 미국의 대중예술 시스템을 완전히 극복한 첫 사례가 된 겁니다. 오늘은 방탄소년단과 아미가 성장하는 데 있어 그들은 무엇을 극복했는지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이에 대해 얘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저는 독일어 신문의 관점으로 세상의 모든 이야기를 전하는 독일어 신문을 읽어준 남자 독신남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어쩔 수 없이 미국 및 전 세계 대중음악 시장의 구조를 설명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합니다. 미국 팝 역사에서 가장 뛰어난 매니저를 꼽으라면 당연 존 하몬드입니다. 로버트 존스, 밥 딜런, 아레사 프랭클린, 카운트 베이시, 스티브 레이 본, 이 대단한 거장들을 모두 세계적인 스타로 만든 장본인이 바로 존 하몬드죠. 그러나 그가 세계 음악 시장에 공헌한 점은 비단 그때 최고 스타 제조기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미국 음악 시장에서 인종에 대한 편견을 변화시킨 인물이었기 때문이죠. 존 하몬드가 살던 당시 미국 음악계의 모습은 겉으로 봐도 양분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대중음악에 뛰어든 그 시기 1930년은 백인은 백인의 연주장에만 들어가고 흑인은 흑인의 연주장에만 들어갔었습니다. 백인 밴드와 흑인 밴드가 엄연히 구분되어 있었고요. 백인 클럽 및 흑인 클럽도 명확히 구분되었던 시절이었죠. 그러나 존 하몬드는 할렘을 드나들며 흑인들과 친분을 쌓았고 그들의 뛰어난 음악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비합리적이고 인종주의적인 모습을 어떻게 없앨지 궁리를 했죠. 그는 당시 최고의 스윙 연주자였던 베니 굿맨에게 흑인 뮤지션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혼합 밴드를 만들도록 권했죠. 그래서 그 유명한 찰리 크리스천, 테드 윌슨은 이렇게 해서 스타로 탄생을 합니다. 오늘날 흑인 위주 아티스트들이 대거 나오게 된 것은 그의 이런 노력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당시부터 천재 흑인 연주자들이나 가수가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그럼에도 당연 음악 산업의 모든 기득권은
백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였죠. 뒷사이트지의 논평만 보면 과거 존 하몬드가 대중음악계의 인종주의를 극복하려던 그 수준에서 한 발도 못 나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시대가 지나면서 흑인 아티스트만이 아닌 흑인 음반에서도 나와 역사의 기록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세상이 변하기는 변했던 거죠. 1950년대에 들어서도 역시 당연 미국의 음악 시장은 백인들이 접수했었고 모든 음악 중개인들은 다 백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환경에도 의외로 놀라운 회사가 하나 나옵니다. 1959년 미국 디트로이에서 출발한 이 회사는 베리 고디에 의해 만들어졌는데요. 이 회사가 남다른 것은 흑인 음반 회사라는 점이죠. 그 회사는 바로 모타운입니다. 모타운이라는 음반 회사를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웬만한 음악 팬이 아니면 잘 모르시죠. 그러나 아무리 음악 팬이 아니더라도 마이클 잭슨, 스티브 원더 이 정도는 모두가 다 아시죠. 조금 더 팝송을 즐겨 들으신다면 잭슨 5, 스모키 로빈슨, 코모도스 이런 뮤지션들도 모두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모타운에서 한솥밥을 먹었다는 사실이죠. 모타운은 모타운 사운드를 만들어내기도 했는데요. 이는 음악의 또 다른 장르를 탄생시킨 겁니다. 파운딩한 비트와 강력한 베이스 라인, 그리고 그 위에 펼쳐지는 화려한 키보드 플레이, 이런 세련된 사운드를 만들어냈는데 이것이 바로 모타운 사운드입니다. 그만큼 대중음악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이도 딱 여기까지인 듯 보입니다. 음악산업 및 영화 등 대중예술의 권력은 여전히 백인들에 의해 지배되고 있죠. 수많은 백인이 아닌 아티스트들이 나왔지만 그들은 아직까지도 백인들에 의해 발굴되고 있고 대중예술 산업의 게임의 법칙이 백인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그 증거라고 신문은 밝히고 있습니다. 즉 신문은 제도상의 주류는 아직까지 백인들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세계 음악 시장의 역사는 존 하몬드 같은 위인을 가지고 있고 모타운 같은 훌륭한 음반 회사가 나온 팝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떤 모습일까요? 신문은 대중음악계에 대한 분명한 그림을 전달하기 위해 아티스트와 산업을 구분하여 인종주의에 대한 비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상당 부분 지면을 활용해 설명하는 부분은 백인 유명인들의 커다란 공백입니다. 즉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2017년 대부분 언론사의 지면에 도배되는 것은 테일러 스위프트나 케이트 페리가 아닌 오히려 비욘세 같은 수많은 피플 오브 컬러라고 설명을 합니다. 피플 오브 컬러는 소수인종을 가리키고 있죠. 그리고 이런 현상은 이미 여러 언론들에 의해 주목을 받고 있었습니다. 헐리우드의 유명한 기자인 제니스 민가 같은 사람들이 지원을 받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움직임은 아마도 즉 트럼프 효과일 수도 있다고 아주 조심스럽게 신문은 밝히고 있는데요. 이것이 트럼프 현상이든 아니든 이런 유의 흐름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기사는 밖으로 나타나는 그 현상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그지에서는 백인들보다 백인이 아닌 사람들이 표지 모델로 더 많이 등장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 미셸 오바마가 표지 모델로 등장했으며 매체 베너티 페어에서도 미셸 오바마 또는 테니스의 여자로 불리는 흑인 선수 세레나 윌리엄스가 등장을 하기도 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신문은 백악관의 인종주의가 나타나자 이에 대해 반대하는 문화를 언론사들이 더 강하게 만들어내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와 함께 백인 유명인들의 공백이라는 이 말은 사실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도 밝히고 있습니다. 도대체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그럼에도 신문은 팩트는 백악관의 인종주의가 더 커진 것은 사실이고 이에 따라 국회 밖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이를 반대하는 반동문화도 창출하려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함께 대중음악계에서는 인종주의를 두고 아주 혼란스럽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신문은 포브스에서 세계에서 가장 많이 돈을 버는 스타들 10명 중 5명이 드레이크, 비욘세 등 흑인이지만 그리고 트위터에서 가장 많이 구독되고 있는 인물 20명 중 버락 오바마, 오프라 윈프레이 등 4명이 흑인이지만 이것이 무언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미국은 현재 50년 전보다 더 많은 히스패닉계와 아프로 아메리칸이 살고 있지만 소수 인종의 경제적 성공은 달라진 것이 없다고 밝힙니다. 신문은 백인 중심주의 같은 인종주의가 미국에 살아있는 것은 아니지만 제도적인 인종주의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법적 시스템, 노동시장, 그리고 교육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도 역시 2017년 변한 것이 없다고 밝힙니다. 대중예술계에서는 일자리를 주고 고용을 하는 것도 백인이고 예산을 사용하는 것도 백인이며 규칙을 정하는 것도 백인이라고 신문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빌보드 매거진은 2017년 음악산업의 파워 100인을 선출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보면 마치 트럼프 행정부 내각 사진을 보는 것 같다고 신문은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이는 백인 남성들의 집합체이며 백인이 아니거나 여성들은 예외적으로 포진해 있을 뿐이라고 밝힙니다. 그 근거로 아프로 아메리칸 출신의 음악 매니저는 단 한 명뿐이라고 신문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뉴욕타임스가 뽑은 음악산업 결정권자 20명에 단 한 명의 흑인만 들어가 있으며 소니, 유니버셜 등 메인 레이블사에서는 그 어떤 퍼슨 오브 컬러가 포진해 있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논쟁은 비단 음악산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언론사 그리고 출판사에서도 볼 수 있는 일이라고 신문은 밝히고 있습니다. 신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을 종합해보면 대중예술계에서 백인 중심주의가 광기를 보이며 살아있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백인들이 산업을 지배하고 있으나 꼭 백인 중심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보여지지 않는 부분도 많죠. 그러나 제도적으로는 아직까지 이런 인종주의가 남아있는 건 통계가 말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현상이 당시 트럼프 효과로 인해 지금 더 확연해지고 있고 반인종주의적 움직임이 커지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런 트럼프 효과에서 나오는 현상은 사실 증명할 수 있는 것처럼 명확하지 않다고 밝히고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중음악계에서 백인들이 결정권을 쥐고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신문은 강조하고 있죠. 즉 이제까지 음악 세계는 백인들에 의해 선택받았고 키워졌습니다. 물론 존 하몬드의 철학이 살아있어 음악가 아티스트를 고르는데 백인 중심적이고 인종주의적인 판단을 앞세우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들은 음악을 사랑하고 있고 좋은 뮤지션을 발굴하는 데 기뻤으며 이런 것들이 음악 산업을 이끄는 데 원동력이 되어 왔겠죠. 그런데 모든 세상이 이렇게 트럼프에 대한 효과로 인해 제도적인 인종주의에 고민을 하고 있으면서 인종주의가 있다 없다 논쟁을 하고 있을 그 시기에 바로 방탄소년단이 스타가 되어 있는 것을 목도한 겁니다. 가수가 탄생하기 위해서는 일단 방송 등 언론의 주목을 받아야 하고 특히 미국 같은 경우 지역방송에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하죠. 그러나 방송계도 언론사도 그리고 출판사도 신문이 밝히고 있는 것처럼 백인들이 거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몇 년 전 ABC 방송국이 메인 방송국으로는 최초로 흑인 여성 체니 던게이를 임명해 화제가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는 백인들이 제도적으로 스타를 만드는 제작소, 방송국을 장악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이렇게 방송국에서 백인들의 눈에 들고 이에 따라 인기를 얻게 되면 메인 방송으로 옮겨지고 음악 산업을 장악해온 백인들에 의해 투자가 진행되어 음반이 제작되고 유통되는 일까지 모두가 백인의 결정권에 놓여있는 셈입니다. 물론 반대로 진행되거나 동시에 진행이 되기도 합니다. 현대 음악 산업은 아주 복잡하고 섬세해졌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절차를 지금 완전히 건너뛰고 백인들의 도움 없이 그리고 그들의 매니지먼트 없이 오로지 아미들의 힘만으로 세계적인 팝스타가 된 것이 바로 방탄소년단입니다. 이는 전례 없는 일이죠. 중요한 건 이런 성공에는 절대적인 팬들의 지지가 있었고 이런 달라진 소비자의 성향을 지금 세계 음악 시장이 관찰했던 겁니다. 타임스에 따르면 전 세계 아미의 숫자가 4천만 명 정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음반 유통업체가 방탄소년단에 대해 소극적일 때 방탄소년단의 음반을 요구했던 것이 바로 팬이었고요. 이렇게 백인이 장악한 음악 시장에서 방탄소년단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인종주의적이라고 외치기도 했었습니다. 트위터 계정과 유튜브에서는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죠. 방탄소년단은 그 어떤 음악 중개인 없이 팬들과 직접 소통하고 팬들에게 바로 음악을 보여주는 막강한 채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비주류였던 것에서 벗어나 1등이 되어 있고 그 팬들은 놀라울 정도로 결속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BTS는 세계 최고의 인플루언서로서 광고 시장의 가장 뜨거운 그룹이 되어 있고요. 이런 대스타 방탄소년단을 세계 음악 시장은 지금 목도하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인형이 제작이 되면 주가가 오르고 방탄소년단이 광고를 하면 생산 라인에는 병목 현상이 발생하는 등 기업이 애써 만들어온 수요 예측을 뛰어넘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한 방탄소년단이 특정 옷을 입으면 그 옷은 검색 순위가 올라가게 되어 있죠. 이제 세계 최고 브랜드들은 방탄소년단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매출의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종종 방송국에서는 애써 이를 무시하거나 못 본 척 하려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그러나 광고주로부터 조금 자유로운 신문사들은 얘기가 많이 다르죠. 독일 신문사들은 적어도 광고주의 영향력이 최소화된 언론 집단입니다. 이런 방탄소년단과 아미와의 관계, 그리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사회적인 현상을 확실하고 정확히 전달하고 있어 방송에서는 쉽게 편견을 가지고 방탄소년단에 대해 얘기를 못하도록 견제하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과 아미가 이룬 건 이렇게 지난 100년 이상 만들어온 백인 중심의 미국 제도를 극복하고 새로운 형태의 음악 시장을 만든 겁니다. 이들이 제도적인 인종주의에 대해 논쟁을 하고 있을 그 시간에 눈 깜짝할 사이 이런 제도를 건너뛰며 스타가 된 거죠. 그들 입장에서 보면 아미에게 무시당한 형국입니다. 그리고 인종주의 논쟁에 참여했던 언론들과 비평가들을 허무하게 만들었죠. 지금까지 독일어 신문을 읽어준 남자 독신남이었습니다.